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 야당이 필리버스터 자정까지 하면서 지연했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오늘 임시국회에서 첫 표결 대상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어젯밤 자정까지 김기현 의원이 이제 필리버스터 진행했죠? 네, 맞습니다. 예. 한 3시간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은 처리가 안 됐고요. 그러면 오늘 통과되겠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임시국회가 열려서 통과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첫 법안이 되는 이유는, 표결 대상이 된 이유는 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기 때문인 거죠? 네, 한 130여 건의 법안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예.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어제 먼저 우선해서 처리를 했고요. 예. 이제 필리버스터를 건 3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돌려서 임시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통과가 되면 이제 공수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출범하게 되는 건데 가장 큰 의미는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았던 검찰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이것을 또 국민의 강한 요구로 이뤄냈다라는 점에서 이 국민에 의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다. 시민들이 직접 이뤄낸 성과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과거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권력형 비리와 범죄들을 정말 제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권력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런 것들 정말 무수히 많은 사건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10월에 김봉현 씨가 정치인과 검사를 상대로 뇌물과 향응 로비를 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라임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사실 무근이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그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실제 향응을 받은 검사들이 있어서 기소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2억 원을 받은 야당 출신의 이 정치인이 로비 자금을 받고 라인 펀드를 계속 판매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혹으로 이제 구속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검찰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공수처 출범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런 반발 당연히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든가 완전 무결한 정답이라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함께 추진되어야 될 여러 가지 제도 정책들이 같이 함께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공수처가 10수년 뒤에는 또 스스로 권력기관화 해가지고 문제의 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언론과 국민이 함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어떤 권력기관을 감시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또 보완해서 또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제 필리버스터 야당 쪽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수처 출범 후 벌어질 피해를 이미 자기가 몸을 겪었다. 자신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장 일리 있다 보십니까? 조금 예. 공감하기 어려운 좀 주장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예. 이제 자신이 울산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경찰에 의해서 받았던 수사를 기획수사다라고 이렇게 당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길게 하나하나 따지긴 어렵지만 오히려 사건을 봤을 때 도리어 검찰이 지난해 말에 갑자기 1년 동안 묵혀뒀던 사건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총선 직전까지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기현 의원이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수사였고 기획수사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하고 싶고요.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 사건 먼지털이식 수사, 엉터리 수사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체 개입도 하지 않았고요. 그 외에 청와대 여러 인사에 대한 수사들에 대해서도 일체 논평을 하거나 비선, 안 보이는 곳, 국민들 안 보이는 곳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도리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면서 한쪽에 대한 편향된 수사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검찰 스스로가 정치 권력화됐다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또 야당에서는 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표현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 같은 친정권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해서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주장은 좀 일리 있는 주장, 타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구조적으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아무리 찾아봐도 법조계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찾기도 어렵습니다. 또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작용을 해야 되고 기능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 공수처의 목적이 단순하게 검사를 수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공수처가 아마 수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 몇 명을 이렇게 수사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우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 아까 잠깐 그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뭐 공수처장 독립성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말을 오해하신 거고요.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완결무결한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 나 김남국도 보수 공수처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보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하게 바로잡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 남은 과제를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검찰 개혁, 경찰 개혁 이렇게 좁혀볼 수 있을까요? 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또 검찰의 권력을 또 경찰로 일부 넘겨졌기 때문에 또 경찰 권력이 검찰처럼 비대화되어서 또 무소불위의 여러 잘못된 권력 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개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경찰 개혁은 이 수사와 행정경찰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그리고 과거에 보게 되면 경찰도 검찰처럼 단일 주식처럼 운영이 돼가지고 경찰총장이 모든 수사에 개입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행정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총장이 수사하는 수사에 일일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라고 볼 수 있는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개입을 좀 차단을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비대화된 경찰을 조금 이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서 여러 가지 지역 밀착형 방범이나 치안 경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경찰 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한마디로 뭐 지방자치경찰제라는 건 치안과 수사를 그걸 분리한다 이런 관점인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제 그 필리버스터 전에 그 다른 이제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그 중에 이제 공정거래 3법 이른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하고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이게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는데 자, 정의당 쪽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보니까 양아치 합의라고. 너무 좀 과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4대 그룹 재벌만을 보고 강력한 규제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오히려 그런 어떤 4대 그룹 재벌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 커나가는 뭐 중소기업이나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이 3% 룰을 정부 원안이라든가 아니면 강력한 그런 규제로 했을 때에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위협을 받거나 취약한 그런 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예. 다소간에 이게 좀 뭐 시민사회 단체나 정말 강력한 개혁 규제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네. 또 어려운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중견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충안을 합리적으로 찾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재계 우려도 좀 반영을 해서 절충한 부분이 있는데 상법적은요. 근데 이제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분 관련해서 특히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정의당 쪽에서. 이게 이제 안건조정위에서 했던 그 의견을 모은 부분하고 나중에 이제 전체위에서 그 의결된 부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이었는데 이게 지금 정의당에서 사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만한 뭐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정의당처럼 저희 당에서도 예. 굉장히 이제 센 이야기 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예.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예. 많은 토론과 경론이 오갔었는데요. 근데 전속고발권을 주는 게 그걸 폐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는데 예. 아마 또 이런 부작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견제와 균형,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또 하나의 큰 권력을 주는 이 경제 권력까지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이 수사를 하나 또 주는 것 자체가 예.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예. 또 이게 기업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어제 또 JTBC 보도를 보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중견기업 아주 성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중견기업의 진술 하나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5년 동안인가 뭐 재판을 하면서 별건 수사로 기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5건의 별건 수사로 기소를 했는데 정작 상법 위반인가 상표법 위반 이 하나만 유죄가 나오고 아주 네. 사소한 범죄만 유죄가 나오고 나머지 뭐 변호사법 위반 뇌물 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4가지 범죄는 무죄가 나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려하는 별건 수사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것은 신중하게 좀 가야 된다라고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열립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징계위원회가 2일에서 10일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는데요. 예. 연기가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윤석열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심리기를 좀 연장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예. 또 법원에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10일 오늘로 연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뭐 언론에서는 오늘 당장 결정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저도 뭐 징계위원회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 서류 심사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결론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또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신중히 하다 보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도 이렇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야당에서는 이게 답이 정해진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법무부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이 징계위원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징계위원들이 징계 혐의가 되는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충분한 해명을 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정해진 어떤 그런 징계위원회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아마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감찰 사안을 놓고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해명하는 부분을 놓고 아마 심도 있게 토론을 벌여서 결론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